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커피가 뼈를 약하게 만들고 칼슘을 빼앗으며 나이가 들수록 멀리해야 할 음료라고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마시던 그 한 잔의 커피가 60세 이후 조용히 진행되는 근육 소실을 멈추게 하고 이미 잃어버린 근육까지 다시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이야기가 추측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스위스의 연구진이 발표한 한 실험 결과는 의료계 전체를 놀라게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그 비밀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단,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중간에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부분에서 꼭 응원의 의미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채널을 계속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육 그 자체가 아니라 근육을 지탱하고 회복시키는 기반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열쇠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온 가장 기본적인 요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순한 피부 성분이 아닙니다. 근육, 힘줄, 인대, 관절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조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몸속 콜라겐 생성 능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4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이때부터 근육은 회복되지 못한 채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거운 일을 하지 않아도 다리가 약해지고 계단이 힘들어지며 오래 서 있기조차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는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이미 잘게 분해된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커피에 넣었을 때 맛이나 향을 거의 바꾸지 않으면서 아침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몸에 전달됩니다. 특히 커피를 마시는 아침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 근육이 분해되기 쉬운 상태인데 이때 콜라겐 펩타이드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은 파괴 대신 회복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매일 일정량의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했을 때 운동을 병행하지 않아도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반대로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근육이 더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며 사라진 재료를 다시 채워주는 과정입니다. 꾸준히 섭취했을 때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다리와 팔의 탄력이 돌아오며 일상적인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근육을 다시 세우기 전에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기초를 복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육을 지탱하는 기초를 다시 세웠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유난히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잠깐만 움직여도 쉽게 지쳐버릴까요? 많은 시니어들이 이 상태를 단순히 노화라고 받아들이지만 실제 원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바로 근육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힘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수축하고 버티고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은 근육 속 에너지 저장 능력을 빠르게 잃어갑니다. 그 결과 같은 계단을 오르는데도 예전보다 숨이 차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중간에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핵심이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레아틴을 젊은 운동선수들의 보충제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크레아틴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60세 이후의 시니어들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세포 안에서 에너지의 화폐 역할을 하는 ATP를 다시 충전해주는 물질입니다. 이 저장고가 충분할 때 근육은 오래 버티고 빠르게 회복하며 쉽게 지치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저장고는 비어가고 근육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크레아틴이 커피와 함께 섭취될 때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근육으로의 흡수를 도와주고 아침 시간대의 신진대사와 맞물려 근육세포를 빠르게 깨웁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소량의 크레아틴을 매일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들이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힘과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몇 주 만에 걷는 속도와 지구력이 달라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 한 번 같은 시간에 무리하지 않는 양으로 크레아틴을 공급했을 때 근육은 다시 에너지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움직임이 달라지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의 망설임이 줄어들고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를 채우는 것. 기초 위에 에너지가 더해질 때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초가 복원되고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열쇠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재료와 에너지가 충분해도 스스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근육을 만들어라 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완전히 꺼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보충제를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좌절의 진짜 이유입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다시 켜는 세 번째 핵심이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은 수많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근육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세포 안에서 스위치를 눌러주는 존재입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몸은 비로소 근육을 분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만들어내고 복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스위치는 둔해지고 일반적인 식사로는 거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고도 계속 약해지는 것입니다. 류신은 이 무감각해진 시스템을 강제로 깨웁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류신만으로도 고령자의 근육 합성 경로가 다시 활성화되었고 특별한 운동을 추가하지 않아도 다리와 팔의 힘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밤새 공복 상태를 지나온 후에 류신이 들어오면 그 효과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커피에 류신을 섞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한 준비 없이 하루의 시작과 함께 근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많음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적절한 양의 류신이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갈 때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걸음이 단단해지고 자세가 달라지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재료와 에너지 위에 성장의 신호를 정확히 꽂아 넣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근육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가지 핵심이 모두 등장했지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분을 알게 되면 욕심이 생깁니다. 한 번에 다 넣고 매일 모두 섭취하면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고 몸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쉬게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육은 쉬는 동안 자랍니다. 신호를 받고 에너지를 쓰고 재료를 공급받은 뒤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루 한 잔의 커피 안에서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회복에 집중하고 어떤 날은 에너지를 채우며 또 어떤 날은 성장 신호를 강하게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부담 없이 각 성분을 정확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근육은 과도한 자극보다 규칙적인 리듬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같은 행동으로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면 몸은 그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침 커피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근육을 깨우는 의식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몸이 덜 무겁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망설임이 줄어들었다고. 아직 눈에 띄는 근육 변화가 없어도 먼저 달라지는 것은 감각입니다. 다리가 바닥을 딛는 느낌, 의자에서 일어설 때의 안정감, 걷는 리듬이 조금씩 정돈됩니다. 이것은 몸이 이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래서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몸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 단계를 지나야만 다음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몸의 리듬이 잡히기 시작하면 다섯 번째 단계에선 변화가 감각이 아니라 수치와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생겼다고 느끼기보다는 예전에는 무심코 피하던 행동들을 다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추지 않게 되고 장바구니를 들 때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며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근육 안에서 실제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자극과 올바른 조합이 반복되면 근육은 더 이상 줄어드는 방향이 아니라 유지되고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눈에 보이는 근육 크기보다 기능이 먼저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다리가 떨리는 빈도가 줄어들며 하루가 끝났을 때 남아있는 피로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연구에서도 이 시점의 변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근육의 질이 개선되고 같은 근육량이라도 더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중계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아도 몸의 사용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중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아직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몸은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지나면 변화는 가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굳어 있고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며 하루를 계획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그래서 전환점입니다.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했음을 몸이 먼저 알려주는 시기이며 앞으로의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같은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이후 단계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변화는 더 이상 개인만 느끼는 감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달라졌다는 말, 걸음이 안정돼 보인다는 이야기, 예전보다 자세가 곧아졌다는 반응이 하나둘 들려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단순한 기분이나 일시적인 컨디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근육과 신경, 그리고 관절의 협응이 함께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피하던 행동들을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낮은 의자에 앉았다가 혼자 일어나 보고 조금 먼 거리까지 걸어가 보며 계단도 한층 더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이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근육이 단순히 힘만 세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능력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넘어질까봐 움츠러들던 자세가 풀리고 발을 딛는 순간의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연구에서도 이 시기에 낙상 위험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육량의 증가보다 먼저 안정성과 반응 속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쉬지 않고 시장까지 걸어갔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었는데 다음날 크게 피곤하지 않았다는 식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바뀝니다.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은 삶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그래서 회복의 증거가 쌓이는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상상만 하던 일상이 다시 가능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돌아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시작되지만 한 번 시작되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7번째 단계에 이르면 몸은 더 이상 단순히 회복되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근육이 쉽게 지치고 작은 무리에도 며칠씩 여파가 남았다면 이제는 회복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는 근육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시스템이 다시 균형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는 염증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회복되고 관절의 뻣뻣함도 함께 완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굳어 있고 움직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매일의 생활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피곤했는데 이제는 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체력이 조금씩 쌓이면서 활동의 연속성이 생기고 하루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단순히 크기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 효율적인 상태로 바뀝니다. 같은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긴장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활 속 움직임 자체가 가벼운 운동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걷고, 서고, 앉는 모든 동작이 근육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7번째 단계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움직일수록 몸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질수록 더 움직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빠르지 않지만 확실하며 무엇보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몸이 다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기억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8번째 단계에서는 변화가 몸의 내부에서 생활의 선택으로 옮겨갑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몸 상태에 의해 제한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받쳐주기 시작하니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지, 무엇을 해볼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변화는 지구력입니다. 잠깐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전에 움직이고 나서도 오후에 완전히 방전되지 않고 저녁까지 여유가 남습니다. 이는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시점부터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가 함께 좋아집니다. 발을 헛디뎠을 때 바로 중심을 잡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도 몸이 빠르게 대응합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낙상 위험을 크게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에서 하는 간단한 동작을 스스로 추가합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이 원해서 움직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들이 다시 근육을 자극하며 긍정적인 순환을 강화합니다. 8번째 단계는 그래서 선택의 단계입니다. 더 이상 회복을 위해 참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삶을 확장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형성된 자신만의 리듬은 이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이 이미 새로운 기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단계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변화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잡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배웠고 이제는 그 신호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하루 한 잔의 커피가 중심이 됩니다. 아침이라는 동일한 시간대, 같은 행동 안에 회복과 에너지, 성장의 자극을 번갈아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어떤 날은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고 어떤 날은 근육세포에 에너지를 채워주며 또 어떤 날은 근육을 만들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몸은 부담 없이 각각의 자극을 정확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몸은 강도보다 예측 가능성에 더 잘 반응합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몸은 그것을 스트레스가 아닌 안전한 루틴으로 인식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변화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무엇을 언제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계획 없이도 몸이 유지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일주일이라는 주기가 생기면 몸도 그 리듬에 맞춰 회복과 사용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빠진다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루틴으로 돌아오기 쉬워집니다. 9번째 단계는 그래서 장기적인 유지의 단계입니다. 단기간의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몇 년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근육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들어서게 됩니다. 10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선택으로 모입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특별한 재능이나 강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몸이 필요로 했던 것을 정확한 방식으로 다시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당해 왔을 뿐입니다. 올바른 신호와 리듬을 다시 만나자 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응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조금씩 힘을 잃는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쌓아 올리는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것을 유지할지 멈출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루 한 잔의 커피, 익숙한 습관 속에서 몸을 지키는 선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과 삶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몸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구독 버튼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